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중단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화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중단전이 개발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중단전을 정화하고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핵심만 짚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단전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단전이나 하단전을 개발하면 보통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중단전이 탁한 상태에서 매우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일을 하면,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의 업무라든가 시험 공부라든가 어떤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뇌를 쓰고 신경을 쓰는 작업을 하게 되면 하단전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중단전을 통해서, 즉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구석구석 들어가고, 더 나아가 중단전에서 깨끗하게 정화된 맑은 에너지가 상단전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쓰는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만약 중단전에서 필터링을 해주지 못하면 신체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는 감정적인 불안 증세, 걱정, 번민, 이러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즉,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는 중단전에 쌓이게 되어 있고 거기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병에 걸렸을 경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막힌 느낌이 드는데 중단전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나 소식을 접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상단전은 뇌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면 중단전은 심장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이원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즉, 뇌로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장은 일원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단전이 정화되고 개발이 되면 그 존재는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나 감정의 파동과 같은 것들은 심장 차크라, 중단전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 감정체, 중단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하단전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되어 특정한 욕망에 휩싸이게 된다든지 상단전의 열기가 가득 쌓이게 되어 상기증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중단전 개발은 하단전 개발만큼이나 중요하며 혹은 동시에 개발되거나 그 이전에 개발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 수련을 하면서 단전의 축기를 함과 동시에 마음의 이완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 심장은 일종의 자기장 같은 에너지 파동을 내뿜습니다. 마치 지구의 내액에서 자기장을 형성하여 외부의 방사선을 차단하는 것처럼 심장 차크라가 개발이 되면 무질서하고 불안정하게 내뿜는 파동 에너지가 안정적이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심장에서 내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중단전이 강력하게 개발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되면, 즉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그 존재의 파동으로 인해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복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 중단전이 분노나 슬픔으로 꽉 막혀있는 상태의 존재를 만나게 되면 자신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탁한 기운을 접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던가 왠지 피하게 된다던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괜히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중단전을 일시적으로나마 정화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게 되면 중단전이 일시적으로나마 정화가 됩니다. 음악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음악이나 소리를 듣게 되면 막힌 중단전이 조금이나마 정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리치료에서 미술치료가 있고 음악치료가 있는데요. 미술치료는 예를 들자면 모든 색상은 특정한 파동을 지니고 있는데요. 조화로운 파동의 에너지를 송과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빛의 파동을 흡수해서 심장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음악치료 역시 특정한 조화로운 파동이 청각을 통해 중단전을 정화해주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효과적인 치유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술을 조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심장이 이완이 되면서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잠시나마 감정체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정체에 손상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간은 음양오행의 관점으로 보면 목의 기운인데요. 즉 나무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술을 인위적으로 마시게 되면 가끔씩은 괜찮습니다만 그것이 지속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면 난폭하게 된다든지 술의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화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셔서 중단전을 잠시나마 정화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만, 술을 잘 사용한다면 현대인들은 서로 대화를 하거나 마음을 열려고 할 때 술 한 잔을 하며 대화를 하게 되면 중단전이 이완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라 서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소리를 해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화해도 할 수 있고 가슴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 술은 결코 감정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악용이나 남용을 하게 될 경우 되려 중단전을 더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픈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펑펑 우는 것도 일시적으로 중단전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단전, 즉 심장은 감정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단전을 정화하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전중혈이라고 해서 가슴 명치 쪽에 혈자리가 하나 있는데 눌렀을 때 강한 통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부항이나 침이나 뜸 같은 것을 놓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단전에 쌓인 감정이 많은 분들의 경우 전중혈, 그 부분을 조금만 눌러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펑펑 울거나 자지러지듯이 고통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선에서 조금씩 문질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중단전이 정화가 말끔하게 되면 전중혈을 아무리 강하게 압박해도 통증이 없거나 미세한 정도의 느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중단전을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달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 딱 10분만 달리고 30분에서 40분 사이는 천천히 걷기만 해도 중단전이 돌아갑니다. 이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뛰거나 걷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약간 숨이 차게 되면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동으로 인해 중단전이 빠르게 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도 함께 뿜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운동을 하면 온갖 호르몬이 나오는데 특히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또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사실 과학자들은 잘 모르고 수행을 오래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운동을 통해 뇌가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단전이 돌아가면 뇌가 호르몬을 공급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상 호르몬이 나와서 감정체를 정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을 덜어줍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10분 달리고 30분 걷기는 중단전과 가슴 차크라를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달리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유산소 운동이라도 중단전을 정화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단전은 심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심장은 음양오행에서 화의 기운을 관장하고 화의 기운은 감정으로 치면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답답해지면 심장이 약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반면 너무 기쁨이 강렬해져도 심장에 무리가 가는데요.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너무나 예기치 못한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자칫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나쁜 소식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심장, 즉 가슴 차크라 중단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특정 부분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고 너무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 특정 감정이 지나치게 표출되면 신체의 오행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 오장육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용의 길을 걷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지혜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지요. 이게 인간에게 쉽게 가능하다면 세상의 분쟁이나 분열, 전쟁과도 같은 일은 이미 사라졌겠지요. 또 다른 중단전을 정화하는 방법은 만트라 수행법인데요. 우리가 음성을 낼 때 가슴이 울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흉성이라고 하는데 말을 함으로써 음성이 폐에서 울리게 되어 중단전 차크라가 정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친구들과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혔던 가슴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가 있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할 경우 좋은 문구나 종교적인 진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가슴 차크라가 정화되어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오포노포노 요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이 요법도 일종의 만트라 수행이고 중단전, 심장의 파동의 온전성을 되찾기 위한 좋은 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 요법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이 요법은 매우 특별한데 모든 색상이나 음이 특별한 파동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모든 단어 또한 그 단어만의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순수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감정체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혹은 욕이나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 반드시 감정체와 심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탁한 것이 있고 맑은 것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탁한 것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거나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요리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양오행의 특정 기운이 치우친 상태에서
자신에게 알맞지 않은 오행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음식 간에도 서로 궁합이 있는데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중단전에 문제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에너지가 탁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전의 힘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태워버려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트라 수행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만트라 수행은 호흡이 반드시 단전까지 가야 되고 온몸의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같은 경우, 사실 요가는 호흡 수행법인데요. 몸의 긴장이나 뭉친 부분을 풀어주며 호흡을 하기 때문에 중단전과 하단전이 동시에 개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만트라 수행을 하면서 하단전에 에너지가 없고 중단전이 막힌 상태에서 시각화 수련을 하게 되면 상기증에 걸릴 수 있으니 시각화 수련, 즉 상단전 수련은 나중에 하거나 혹은 하단전, 중단전 수행과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 이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쉬운 체조 같은 것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호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길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호흡과 몸의 이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요가와 같은 운동은 감정체를 정화하고 더 나아가 중단전을 개발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트라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의 경우 찬송가를 부르거나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 심장 차크라, 중단전 정화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불교에서 나무 아미타불 같은 연부를 외운다던가 서양에서도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옴마니 밤매움 같은 경우 그 소리가 갖고 있는 특정 진동수로 인해 신체의 차크라를 자극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다만 만트라 수행 도중 하단전과 중단전에 집중하기보다 상단전, 즉 생각으로서 만트라 수행을 하게 되면 상기증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욕망이나 소원을 성취하려고 시각화 연습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만트라 수행, 주문 수행을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만트라 수행과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만 그 원리와 이치를 알고 하는 것이 매우 안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의 경우 기도를 함에 있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기도를 할 때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짧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럴 경우 하단전의 축기가 안 되면서 상단전의 신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하단전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가 되어서 상기증, 즉 주화 인마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특정한 신에게 빙의가 될 수도 있고 무기력증이나 심각하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에너지가 모두 고갈이 되어서 빙의가 된 상태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에도 반드시 온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깊게 호흡을 하면서 사심 없이 욕심 없이 기도가 행해져야 부작용 없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송가를 부른다던가 나무 아미타불 같은 연부를 외울 때에도 호흡에만 집중하고 그 단어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나 의미에 집중하게 되면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즉 다르게 말씀드리면 상단전으로 에너지가 직접 꽂히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순환이 되지 않아 상기증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트라 수행도 장단점이 있고 잘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중단전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종교에는 만트라 수행법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치와 원리를 쉽게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트라 수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트라는 그 자체의 진동수만으로 차크라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타력 수행입니다. 즉 외부의 존재들로부터 힘을 끌어다 쓰는 수행법이기도 하지요. 물론 주문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힘을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끌어오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수행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비교적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수행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밀교나 특정 수행법에서는 하단전과 상단전의 에너지를 꽉 채워서 중단전에서 만나게 하는 수행법도 있는데 그것은 조용한 곳이나 절 같은 곳에서 운둔하면서 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와 감정과 스트레스를 접하며 중단전의 부정적인 영향을 늘 받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꼭 적합한 수행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호흡 명상이란 하단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게 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게 되는데요. 즉 하단전에 축기를 하면서 중단전도 동시에 정화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져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가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호흡을 돌리게 되면 명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기가 머리 쪽으로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상 이전에 신체를 이완해주는 스트레칭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전이 개화되고 정화되게 되면 견성과는 다른 느낌을 얻게 됩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슴 쪽에 소용돌이와 같은 것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면서 은은한 지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도 사라지게 되고 따뜻한 감정이 나오면서 심장은 좋은 파동을 내뿜게 되며 마음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시키고 좋은 영양분은 흡수해야 하고 독소와 같은 것은 간이나 신장에서 정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특정 감정이나 특정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 혹은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입력되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배설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중단전 개발, 가슴 차크라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흡수하는 3가지 종류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슴 차크라가 정화되고 개발이 되면 신체의 오라가 바뀌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오라는 감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요. 만약 수행을 통해서 견성을 하고 감정체를 정화하고 영체를 얻고 하단전에 늘 에너지가 충만해 있으면 그 사람의 에너지나 오라는 변화합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그 파동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파동이 매우 강력할 경우 그 파동은 매우 넓은 범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시각화 훈련으로 인위적으로 끌어당겨서 쓰는 힘이 아닌 자신의 심장이 좋은 파동을 뿜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오게 하게끔 만드는 부작용이 없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즉, 에고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와와 만나게 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오게 되어 있지요.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중단전, 가슴 차크라, 감정체 정화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